육친. 오늘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육친은 뭘 합이고 뭘 이야기하느냐면 짝, 그죠? 요게 제일 육친에서는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 책들을 보면 어떤 책들은 오래된 책들 보면 전부 다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거다. 이 짝을 어떻게 짓느냐가 결국은 그 음양이 오행으로 돼가 오행이 서로 관계를 맺는 생극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지? 그 생극이 생겨서 이게서 뭐냐면 관계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육친이더라. 그 이 생극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뭘 하냐면 요거 짝, 즉 합이다 이거지. 합이 되어야 요 생극의 작용이 놓고 다시 극을 하고 이런 관계도 계속 어우러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내가 뭐니까 니는 내 짝이고 니 짝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순번을 정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이름이 명칭이 붙는 거지. 요 관계에서 명칭을 붙이는데 조건이 나를 기준으로 먼저 하는 거죠. 아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 극을 하는 거 하고 이제 극을 받는 거 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 해볼까? 생 해가지고 내가 생을 받거나 생을 주거나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생하는 것들의 관계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인성이라는 거, 도장인을 하는 거죠. 인하고 또 뭐예? 그 식상, 밥식자 써가지고 하고 이거는 상자는 상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상을 안 붙이게 그냥 단독으로 이름할 때는 비식, 그러니까 이게 식만 붙이죠, 그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극할 때는 이름이 뭐로 붙냐면 재관으로 붙여버리죠. 내가 극을 하는 것과 극을 받는 것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인성과 식과 재와 관으로서 생극을 구분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 놔놓고는 아무도 안 하는 놈이 있어. 아성하고 같은 거. 그죠? 비급 이런 거. 다른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옛날 책도 보면 이름이 육친 이름이 이런 식으로 많아하는 게 많거든요. 아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현대는 어쨌든 뭐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비경급제, 그죠? 인성에서도 정편을 나누고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 편관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총 하면 6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되거든요. 거북이에 거북이라 치는 거죠. 요 동그란 거 거북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그려볼까? 리얼할 건 없지만 이렇게 그려볼까? 어? 뭐라고요? 리얼하게 안 해도 요래 약간 찌부러지게 하면 좀 더 거북이 등껍질 같이 되잖아. 그래, 거북이 머리를 요래 딱 내고 있지. 요래 딱 내고. 앞다리 이래 하고 뒷다리 요래 하면 됩니다. 꼬리 요래서 이러면 이제 거북이 됐습니다. 야, 거북이다. 이제 거북이 눈 이러면 됐어. 요랬죠. 그러면 이제 요를 뭐해? 거북이 알고 보면 요 껍데기 안에 몸통이 엑스레이 몸으로 안으로 싹 들어가는 부위가 있더라. 부위가 있더라, 그지? 예. 알몸이 너무 초라하다. 불쌍하게 보이노. 요 이제 알몸이 그래 요를 뭐라 하느냐면 애울 때 요쪽 바깥쪽에 이렇게 나가 버둥대는 거를 전부 다 뭘 뜻하냐면 전부 다 이 바깥에 그 사물화되어져 있는 실제적 공간과 교류하는 도구들로 보는 거예요.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깥쪽에 있는 요 거북이 바깥쪽에 있는 거 전부 다 물질적 상태 여기로 보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뭐 기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로 보고도 되고 무형이다. 요거는 유형이고 물질이니까 형태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안에 있는 거는 무형이야. 없어요. 형태가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만 존재하는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름 붙여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머리 빼고 내밀 때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비견이라 하기도 하고, 그죠? 요 모가지 요래 딱 들어가 여기 속 들어간 거를 급제라고 이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성과 비급이란 거를 동일한 거로 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이러면 비견은 누구의? 내하고 똑같이 거북이 머리에 해당되는 비견 신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 몸통 안으로 싹 들어가 갖고 있는 머리 부위에 해당되는 거는 경금. 그래서 요거를 비견, 그치. 경금이다 하면 여기 똑같은 경금 머리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다 금이다 이 말이죠. 오행으로 금이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머리 부분이 이제 요 금에 해당된 거죠. 졸지에 금이 해당된 겁니다. 금에 해당돼 가지고 하니까 회전은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배송이 되겠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북이 오른발, 거북이 왼발 이렇게 나눕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금생수하고 수니까 여기서 금에서 수를 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음수와 개수가 나오니까 이제 음수 개수가 나오니까 얘들을 각각 아성에 맞춰 가지고 내하고 동일한 내가 여기서 경금이야 이러면 플러스 되니까 이쪽도 플러스 되겠지. 다 플러스. 몸 밖으로 다 키 나온 데는 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고 안으로 들어간 거는 그 대신에 전부 다 마이너스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경금은 임수를 식신으로 하고 신금은 개수를 식신으로 하고 해서 여기가 식신 이름을 붙이 됩니다. 음량이 똑같다 이 말이죠. 식신. 그래서 아생자 음량이 같을 때는 식신이라. 내가 생하는 아생자. 아생자. 그거는 식신이다. 나를 생하는 거는 생아자는 인성이다. 요거는 인성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거죠. 요거. 요 플러스 대가 똑같은 데는 뭘 하느냐 하면 나를 생할 때 이거 편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편인이라고 붙여가지고 여기서는 편이다. 뭐 금을 생하는 거는 토니까 오행으로 토가 금을 생하니 편인이다. 그러니까 편인은 나를 생하는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일방적 생을 해요. 그냥 똑같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고 물질적 생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 했거든요. 식신은 내가 생할 때는 내가 물질적인 것을 생하는 거예요. 그죠? 식신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실질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식신격이니까 당연히 뭘 해도 뭘 이루어내려는 결과체를 보기 위한 것으로 식신을 내는 거죠. 그죠?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내가 재능을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치를 딱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지. 이제 그게 식신이고 상관은 뭐냐면 몸 안으로 싹 들어가 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상관이라 이러가지고 그죠? 요 안에 상관이거든. 상관. 요거는 인성인데 요거는 정인이 되죠. 그죠? 요거는 전부 다 뭐냐면 무형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요거는 유형이었고 물질이었고 정신이라 했어요. 저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정신, 무형.
이런 거죠. 자, 내가 생하는데 무형을 생하는 거예요. 상관. 그거를 이름을 상관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데 전부 다 물질화되지 않은 것만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도 꼭 물질한 것도 많거든요. 그죠? 제일 물질 아닌 거 생산하는 거 뭡니까? 뭐 내 지금 이거 막 시부리는 거 다 물질 아닌 거잖아. 그죠? 선생님들 머리에 내가 물질을 주입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내 생산품 말하는 거니까. 물질 아니거든요. 내가 막 유튜브 새아빠 올리고 다 물질 아니잖아요. 그럼 보고 나 끝인데. 근데 막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빵 만들고 밥 만들고 그죠? 우리 강쌤처럼 막 미용하고 사람들 머리에 확 만들고 이런 거 다는 그건 다 식신이야. 그죠? 근데 쌤이 만약에 미용을 강의를 한단 말이야. 그거 상관이지. 물질 아니잖아. 그지? 상관이. 가치를 물질화하는 게 아니고 무형화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막 이러고. 그거는 상관이지. 식신 있는 사람 밥 잘한다 면 요리도 잘하고 뭐 이런 만드는 거 잘하고 재주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있죠. 근데 상관 있는 사람은 입으로 다 때우는 거지. 설명회가 막 그래 요리해라 하면 요리 잘 못하는데 맛평가하라 하면 맛평가를 더 잘해 이런 거. 그거 다 상관이지, 그지? 무형을 이루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 두 가지 다 있으면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요리하고 어떤 때는 막 또 설명해가 포장해가 무바락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고. 인성은 내가 이제 생을 받는 거잖아요. 생을 받는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받아들일 때 정의는 어떻게 내한테 받아들이게 하는 거냐 뭐 마치 우리 이제 코로나 주사 맞았듯이. 그러니까 가치가 실질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가치가 함축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정인이 되죠. 그죠? 예. 편의는 체력을 기른다든지 뭐 계속 뭐가 이것저것 먹고 막 해갖고 해야 되는 체력을 보강하는 거로 되고. 정인이 훨씬 더 보면 어째 보면 함축되어져 있는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갖다가 먹게 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편의는 주로 체력을 기르는 거하고 비슷해. 내 몸 그대로잖아. 그죠? 내가 받아들일 때. 그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몸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생을 받아서 이루어내는 그 물질화된 걸 뜻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거는 뭐 전부 다 우리 엄마로 치면 엄마의 엄마 전문가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그대로 뭐 그냥 음식 먹는 거거든. 엄마라고 인성이 엄마니까. 실질적으로 육체를 기르기 위한 에너지를 뜻하고 정의는 그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야 니가 똑바로 해래 니가 요렇게 해야지 잘 자라지 요렇게 해야 니가 살아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무형의 가치로 에너지를 계속 주는 걸 뜻하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인생이 다 있으면 하나는 물질화된 거 하나는 이제 그 정신적인 에너지까지도 다 같이 나한테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째 보면 편인도 필요하고 정인도 필요하고 급할 때는 약할 때는 편인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육체가 막 너무 그럴 때는 급하게 생존을 줄 때는 뭐 급한데 일단 배부터 불려야 될까 아이가 밟으면 다 편인이 돼. 편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편식 같은 거 잘해요. 편인으로 있는 사람들 좀 편식하고 조금 치우친 거를 치우칠 편자이기 때문에 치우친 거를 내가 습득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골고루 안 먹는다 이런 것도 되거든요. 편인은 내 먹고 싶은 것만 나 먹을래 이 말 또 편인이 되죠. 정의는 골고루 무라 이러고 옆에서 엄마 잔소리하는 거야. 야 니 이것도 무라 하자고 뭐 그거 다 정인이고 편인은 나 여기 너무 맛있는데 요것만 먹어야지 이런데 편인. 그런 식으로 두 개가 나눠지는 거죠. 생을 받는 거는. 그 다음에는 그걸 받는 것도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진 거죠. 그거 할 때는 뭐냐, 뭐 다리 쪽에서 이제 거북이 오른다리는 뭘 하느냐 하면 내가 아성이 여기 있으니까 아성이 뭐 하느냐 하면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다리가 오른 다리. 그래 막 꼬불짓다 펠짓다 잘하는. 요것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편자로 붙이기로 했으니까 요가 편제가 제로 붙이는 거죠. 요거는 편관 이렇게 하고 그죠. 왼다리는 한쪽은 내가 가고 한쪽은 나를 그가는 걸로 구조를 같이 해놨어요. 꼬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꼬리는 장식품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는 편제가 되고 밖으로 나온 거는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물질화된 거예요. 그죠? 제라는 거는 나를 극을 하는, 내가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극을 하는 거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들다 놨다 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 내가 다루는 물건들 뜻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라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유형해서 형태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맞들다 놨다 하는 것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가치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거지, 그죠? 그거 뭐냐면 통장에 찍힌 돈은 정제가 되고 내가 지갑에 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뭐 돈은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통장에 찍힌 건 우리 숫자밖에 안 들고 있으면서 가슴이 뭐 뿌듯하잖아. 돈 많이 찍기 위해서. 뭔가 안 불안하고 통장만 비있으면 내 이거 어디 돈 나갈 뭐 큰일인데 싶어가지고 내 두근거리 샀고, 이거는 이제 그 정제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규모를 뜻하면 돈의 규모는 정제가 훨씬 큽니다. 사실은. 그죠? 무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것도 정제가 뜻하거든요. 근데 편제는 공간적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편제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막 만져지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돈주머니 막 만지고.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쟤를 준 거죠. 그죠? 줘가지고 우리한테 쟤가 하는 역할에 제일 좋은 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이제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물화되거나 정신적 상태거나 어떤 상태든지 그 가치를 이루게 해주는 것으로 쟤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어째 보면 뭐 살아가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음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뭐 물건들 이런 것도 다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한테는 그 사람의 목숨하고 같은 정도로 죄를 갖다 취급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재성의 가치를 갖다 우리가 생을 하고 나서 그 생이 다시 생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가 어떻게 이루느냐의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헤엄을 치는데 거북이가 오른팔 안 잊었고 오른쪽 다리로만 막 수영을 팍 해도 앞으로 나가기는 잘 나가. 다리만 가지고 수영해도. 그죠? 재관만 있어도 사실은 되죠. 그죠? 살아가는 데는 돼요. 혹은 뒷다리에 빼고 인승하고 식사 먹어가지고 확 헤엄쳐도 가능은 합니다. 예. 거북이 머리를 속 넣어가지고 헤엄쳐도 가능은 하죠. 그죠? 어떻게 사는가의 방식이 좀 다를 뿐인데, 기본적으로는 수영을 잘 하려 하면 머리도 좀 내밀고 팔다리 다 저어가면서 그냥 빨리 가겠지. 살아가는 모양새에 따라서 이제 이 나머지 비경급제나 이 5가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사주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쟤는 결국은 여기서 앞에서 오는 식신인 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관계가 긴밀하면 이제 요 관계의 틀에서 그 삶이 정해지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사주도 동일하지만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 사주가 이쪽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기로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재물이라는 것을 뭘로 바꾸기 시작하느냐면, 크게 봤을 때 안박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뭐냐면 구체적인 물건을 이룬다 하면 구체적인 그 물건의 가치를 압축시키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물질화해서
물질이 아닌 것으로 바꿔가는 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요. 거기서 재와 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재라는 것은 실제로 물질화된 가치예요. 세속적 가치죠, 그죠? 물질화되니까 실제로 뭐 밥, 돈, 뭐 이렇게 뭐 가치 있는 것들 좀 다 이런데 이거는 관은 그런 거 아니겠죠, 그죠? 관은 뭘 뜻하냐 뭐 그거를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로 의미로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 게 관이 돼요. 관을 딱 세워가 쓰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삶의 가치를 존심으로 사는 거죠, 그죠? 자존심. 그렇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름해 갖고 관자를 붙여가지고 요게 뭘 하느냐면 우리가 보통은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죠? 뭐 우리 뭐 관직 이렇게 하기도 하고 명예라 하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의 외견된 모양새들 다 이거를 통해서 표시하죠. 그죠? 사람이 관이 어떻게 있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돈 많으면 명예 적거든요. 다 비슷하거든 사람은 그지. 동네에서 뭐 쪼개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이러면 다 뭐 어디 구청에 뭐 어디 뭐 의원이나 뭐 구의원이라도 자꾸 나가려고 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모양이 됩니다. 그러나 평관정관인데 평관은 실질적으로 물리적 제어를 내한테 직접적으로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옷을 입게 하느냐면 강제적인 제어력을 줄 수 있는 옷을 입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하면 뭐 군복을 입거나 뭐 경찰 옷을 입거나 다른 사람의 옷을 내가 대신 입은 거하고 비슷하다. 타인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경비하러 가신다 가서 내가 그거 다 뭐냐면 다른 사람 해야 되는 거를 내가 책임지는 것 같거든요. 원래 아파트 주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관이 되잖아요. 그 평관이 되거든. 평관은 주로 그런 거거든. 그래서 다 남 옷을 걸치고 있는 게 평관이 되죠, 그죠? 그래서 평관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책임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작도 빨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도 빠르고 이런 거 다 평관입니다. 남이 나를 그거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의 그 받는 것을 대신해서 내가 그걸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평관 있는 사람이 대체로 보면 머리도 빠르고 상황에 따라서 눈치도 빠르고 다 그런 평관 있는 사람이죠. 있으면 눈치가 좀 빨라요. 없으면 정관 있는 사람은 눈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정신적 가치로서의 제어를 주는 거거든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니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도덕책으로 계속 읽는 거야. 도덕책 읽으면서 니 똑바로 살아라. 재성은 관계성이거든요. 이거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뭘 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밥이 요런 밥상에 탁 이래가지고 막 맛있는 게 막 있어. 예? 근데 앞에 앉은 사람하고 내하고 보니까 있는데 나는 밥하고 국하고 반찬 몇 개로 있는데 저 사람 한번 보니까 막 밥도 있고 국도 있는데 막 고기도 막 볶아가 나눴지 생선도 또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있는 사람은 야, 그 정말 맛있게 보이네 이러면서 야, 이거 저쩌고 막 같이 먹으면 안 될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식재. 그렇죠. 이래서 재라는 것은 그 교류하는 수 있는 재능을 뜻하거든요. 교류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홀리가 안무 볼래? 근데 이것만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죠, 그죠? 그런 관계를 잘 맺어요. 입 들어가고 이거는 말이야 어떤데 몸이 좋은데 개사고 막 이러면서 홀리가지고 나도 한 잔 먹어볼까? 이러면서 다 편적이 등적이. 근데 관인으로 있는 사람은 뭐냐면 체민체는데고 안 먹어요. 존심 상한다고. 이거 내가 뭐 남은 거 먹어봐 뭐 하겠나. 그냥 내 것만 먹자. 그래가 이제 그 손도 안 젓가락도 안 냅니다. 쳐다도 안 보고. 근데 이제 관인으로 된 사람은 좀 답답하죠, 사실은. 그게 답답하죠. 발달하고 상관이 특히 막 식상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교류해가지고 뭔가 관계 맺을 수 있는 에너지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른쪽은 다 그런 거 맡아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밖으로 교류하기 위한 에너지고 요거는 교류를 받아들이기 위한 에너지거든요. 두 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주를 식재와 관인으로 크게 양분을 하는 거죠. 그 부위몸을 딱 잘라가지고. 그러고 머리에 딱 있는 비경과 급제는 전부 다 그 두 가지를 식재,
관인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기지 비슷한 거지. 그 중심 기지가 딱 돼갖고서 야, 네가 비경급제가 많으니까 니는 빨리 쫓아 나가가지고 식재해라 빨리 이렇게 하면 그 관제소에서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그럼 야, 우리가 비경급제가 별로 없네. 빨리 인성 불러들이라. 빨리 먹어라. 그죠? 그게 비경급제가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가 회전하는 그 모양새가 계속 정해지죠. 그죠? 그거를 보고서 이 사람은 자기가 식재를 쓰겠다. 식재 쪽으로 가겠다. 아니다,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걸 위주로 가겠다. 이런 거 이제 거기서 규정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사주 안에서 보면 온갖 것들이 섞여가지고 막 짬뽕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명확하게 이 사람은 식재입니다, 이 사람은 관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이 육친 가지고 이 사람은 식재 구조구나, 이 사람은 관인 구조구나 하고 이걸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 원령에 있는 거로 가지고 격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가지고 그 구조를 보고 이 육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를 따져서 어떻게 살겠네라고 이제 정의를 자꾸 내리는 거죠. 그 틀을 자꾸 짠 게 격국용신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막 섞여 있거든 대부분이 다. 막 섞고 우리 관인이 위주로 돼 있거든요. 사주가 재성이 있지만 관인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그래 돼야 되는데 또 식재가 또 있단 말이야. 식재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막 식재를 해야 되나 관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구조 가지겠죠. 그러면 운 따라서 상황 따라서 두 개 중에 어떤 걸 쓰느냐가 이제 결정이 판별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생 같은 경우는 사주가 좀 약하거든. 일간이 좀 약해요. 약하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내가 힘이 약하니까 힘들겠지. 힘들다고. 내가 빠져나가면 이 관제탑에서 야 아직 비행급제가 안 차지는데 어디 나가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듭니다. 에너지가 막 나가려는 에너지가 힘 있게 잘 못 나가잖아. 근데 선생님이 운이 수박을 지났거든. 이제 자축 이래 축자해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제 여기가 채워지는 거지. 요가 수가 자꾸 채워진 거지. 그러니까 요가 많이 채워지면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일로 가라 이렇게 하겠지. 왜냐면 요가 찾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주가 보통 보면 좀 애매하게 이래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거는 그런 갈등 속에서 사주들이 막 이루어져 있어요. 쇠면 관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욕이 더 많으니까 확 들어올라죠. 그죠? 그럼 선생님은 일간이 신금이 약하잖아요. 약하고 요 관제소에 비기지가 있거든. 보충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여 가지고 그를 채우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기운이 일단 우선되겠죠. 그죠? 요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 그 문제 할라죠. 근데 이제 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일로 이래 순반적으로 오면 되는데 자꾸 이제 이거 어긋나 버리면 내가 일방적으로 그죠? 요 받아들이는 에너지들이 원활하게 나한테 못 돌아가지고 내가 약간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그런 거 가지고 뭘 따지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계절적으로 격을 뭘 얻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주냐 나가는 사주냐 이거를 판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구조를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비경급제는 어떤 역할, 식장은 어떤 역할 이런 이제 나열하면서 살아가는 행동 양식을 사주마다 이제 이 사람은 요 운에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져나가려고 하겠네, 이렇게 하겠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려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연결시키고, 아까 우리 본 그 여자도 운이 화가 쓱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화토로 이제 바닷물 생각을 쓱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인성도 있었잖아, 그죠? 근데 화는 없었거든. 화는 없으니까 화가 쓱 나타나니까 화생토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싹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는 보통은 요 비경급제예요. 이 비경급제의 양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로도 가고 싶거나 그걸 받아들이고 싶거나가 결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일간의 강약이에요. 일간이 얼마나 강하냐, 일간이 얼마나 약하냐가, 여기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가 이쪽으로 가는 거와 이쪽으로 들어온 것의 그 관제탑 비슷한 상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일로 오느냐 일로 오느냐를 결정하는 바로미터를 세워도 되는 거죠. 그죠? 누구든 다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탁 이렇게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꾸 보면서 기준을 요로 육친에서는 일단은 사주 구조를 볼 때는 1차적 기준은 그렇게 요거 가지고서 봐서 판별하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맞든 안 맞든 예. 맞든 안 맞든 1차적으로는 요 자를 대고서 요쪽이냐 요쪽이냐를 분별하고 어느 쪽으로 관계 맺느냐를 잘 찾아보는 게 사주를 먼저 봤을 때 판별하는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